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월 2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우리 역사적 소환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니용철 동지는 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 참가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력적인 소환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을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 소환은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모든 농군맹원들을 당의 농촌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드는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킨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농군맹 조직들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농군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농촌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드는 새시대 농촌혁명가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할 때 대한 당의 부도대로 농군맹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만드는 것을 농업근로자 동맹의 중심가업으로 틀어지고 내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군맹 일꾼들은 높은 책임성과 혼신성, 지칠 줄 모르는 용일종과 존계력으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농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각지의 농군맹 일꾼들이 들끓는 사회주의 존야마다에 달려나가 정치 선전, 경제 선동을 활발히 벌여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린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농촌을 진흥시키는 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을 개변시키는 것과 함께 살림집 건설에 힘을 넣어서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제 눈에 띄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촌 진흥이자 곧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이며 사회주의 소존이라고 다시금 밝혀주셨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을 주체 사상화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농군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1,500여 개의 마을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선경 마을들로 일떠서 농업근로자들은 새시대 농촌진흥의 숨결을 가슴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군맹 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을 농업생산 중대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업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군맹 일꾼들이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을 농업생산 중대를 위한 투쟁에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 소환에서 제시된 그는 지난해에만도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이 107%로 넘쳐 수행되고 680여 개의 다수학 농장과 6,300여 개의 다수학 작업반, 29,900여 개의 다수학 분조가 배출된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커다란 변화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진흥의 주인공들로 높은 문화의식 수준을 지닌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이 하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다음의 투쟁에서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역량은 근로단체 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 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어머니 당의 은정을 가슴 뜨겁게 체감하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최전방을 지켜줬다는 비상한 각오와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용의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김일성상 수상자이며 노류교뭉이며 인민예술가인 황진영 동지와의 연결식이 26일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됐습니다. 졸세비인들의 각별한 보살피심 속에 재능 있는 작곡가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제사로 성장한 황진영 동지는 근 40년간 위대한 우리 당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 새생활 창조로 약동하는 세대정신을 노래하는 수백 편의 가요들을 국법급의 명곡으로 훌륭하게 장작 완성하여 주체음악예술의 개화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와 문화예술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연결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장용식 동지가 애도사를 했습니다. 그는 주체음악 발전의 한 시대를 대표하였던 관록 있는 작곡가 황진영 동지와 연결하는 애속함을 토로하면서 그의 창작적 재능에 감복하고 그 특유의 힘있고 매력있고 정서적인 선율을 열창하던 이 나라 남녀로서 모두가 슬픔을 함께하며 심심한 애도의 정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 한 편 한 편이 다 깊은 요운을 남기는 명곡인 것으로 하여 건설장들과 공장과 농촌, 어촌 그 어디서나 울렸고 누구나 즐겨 부르는 생활의 길동으로 되어왔다고 하면서 불같은 열정과 사색으로 음악 창작에 분투하던 황진영 동지의 강직한 모습은 인민들과 후대들의 기억 속에 혁명적 예술인의 본보기로 새겨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 황진영 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생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고 열정적이며 재능 있는 참된 음악가의 삶을 이어온 고 황진영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황진영 동지의 가빛고 아름다운 생의 흔적과 심장의 메아리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령도 따라 새로운 문명개화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사회주의 저국의 줄기찬 박동을 더해주고 우리 인민에게 혁명열과 낭만, 투쟁의 보람과 희열을 부어주는 주체음악의 끊임없는 발전과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당제 구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하자. 증산의 불길로 용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부름에 남문저 호응하며 세멘트 증산으로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떠받들어온 상원 세멘트 융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당의 맏아들 기업소의 주인들답게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축혀들고 조림민족 총진군의 전위에 섰습니다.
누구라 없이 평범한 저 사람들이 바로 단조항의 호소에 화답하여 스스로 애국의 돛짐을 걸머쥐고 기적적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린 상원의 노동계급입니다. 하다면 대곤솔의 병기창을 지켜선 이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경야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단조항연의 제8기 제11차 조론회의에서 새연도에도 방대한 곤솔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으로 또 한 번 피약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대곤솔의 병기창을 지켜선 상원 노동계급을 또다시 기족창조회로 불러주시었습니다. 단조항의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받아하는 상원의 노동계급은 증산운동의 앞장에 설 불같은 결의를 담은 충성의 편지를 경의하는 청비서동식계에 삼가 올리고 기적적 증산 목표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당 앞에 맹세다진 세멘트 증산 목표는 지난해 증산량의 10배. 기존의 관념과 방식으로는 도저히 점용할 수 없는 아름찬 고지이지만 신심들 높이 기적적 증산의 보성을 높이 올린 상원의 노동계급입니다. 현지방송 분견대가 전해온 데 의하면 1월 4일 연속 3차례 발파로 20만 톤의 속해속 방량을 새로 확보한 연합기업소에서는 새해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크링카는 105%, 세멘트는 114% 이상으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당 앞에 맹세다진 그때로부터 언 한 달이 되어오는 지금 기적증산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난날에는 기적으로 되었던 것이 지금은 보통 일로 되고 있다. 우리 상원 노동계급에 대한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각별한 믿음과 뜨거운 혈연의 정은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라고 누구나 얘기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군내에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친필비가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정은 2012년 3월 28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는 과업을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고 난다고 자신께서는 그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는 실지 자신을 도와주는 기업소, 자신께 힘이 되는 기업소, 당이 맏아들 기업소로 불러주시며 부강도구 건설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부름에 남 먼저 호응하며 세멘트 증산으로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떠받들어 당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준 것은 상원의 변함없는 기질입니다.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비록 지금까지 만짐을 지고 달려왔지만 우리 원수님의 어깨 위에 실린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만짐 위에 덧짐을 지고 달리고 또 달리고 싶은 것이 상원 노동계급 모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높아진 세멘트 생산 계획을 수행하는 방도로 이제 세멘트 크링카의 상원에서 일어난 증산운동은 수령의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한 상원 노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애국의 신념이 지펴올린 대중적 증산운동입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는 오늘의 증산투쟁은 과학과 기술로 담보된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기술 일꾼들은 우리는 현존의 노력과 설비, 자재로 비약적인 증산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부닥치는 애로는 많지만 역시 믿을 곳은 우리의 두뇌와 지혜, 기술밖에 없다. 그 어떤 독심이나 욕망, 정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으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원 세미트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현장들마다의 우리민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구호와 표어들을 게시하고 대중의 종신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수판알만 튀기는 회계원식 사고 방식으로는 언제 가도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릴 수 없다. 증산의 예비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 속에 있다고 하면서 당의 호소에 기적적 증산으로 화답해 나선 노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서 대중의 정신력만 발동하면 그 어떤 방대한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백배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 안 되었다고 하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 확고한 자신감, 백방의 역할,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수령의 그 믿음에 절대 충성, 애국의 신념으로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상원 노동계급의 전통적인 투쟁 기풍이고 투쟁 기질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중산과제도 우리 상원 노동계급은 무조건 제 기일에 완결하고 당에 충성해보고 승리해보고를 꼭 올릴 것입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발휘하고 있는 구람없는 공격정신, 공격본때는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일떠서는 조선사람 특유의 투쟁기질의 전형입니다. 상원 노동계급의 앙양된 투쟁기세는 삽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온 나라에 급속히 확대되어 전체 인민을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 처리로 총분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서나 상원의 놀라운 담력과 배짱, 이것이 조선 사람의 투쟁 기질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투쟁하자는 외침들이 올려나오고 기적적인 증산 성과로 당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처철한 각오와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상원의 세민트 생산자들을 뜨겁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노동계급이여, 지금 온 나라가 동지들을 지켜본다. 동지들이 당 앞에 맹세한 세민트 증산 목표를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 노동계급의 열렬한 충성심과 영적인 투쟁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라. 오늘의 증산투쟁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기어이 실현하여 우리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앞당겨오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이며 또한 조선 사람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존엄사수전입니다. 모두 다 상문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정산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받들어 올리자. 당청건 유든돌과 조개방 유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감 높은 위원으로 빛내어 가려는 열혈 청춘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 온 나라 각지에서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행상을 도치겠습니다.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의 법폭을 따라 세우며
황해남도의 50여 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꺾이어갈 의지를 담아 탄원자 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해주시와 온율군, 옹진군, 신천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의 청년들은 위대한 당중앙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 산천을 위하여, 문명부강할 내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일해나갈 불같은 결이 아니고 원료기지 사업소와 축산기지, 농촌진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땅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혁명적 기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신기한 혁명을 남김없이 가셔야 할 때입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탄원자들은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도정에서 조선 청년의 설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과시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젊음으로 영솟음치는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시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걱정과 고민과 보람찬 창조와 혁신의 새 전구들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의 선봉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황해북도의 60여 명 청년들도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영약 탄원했습니다. 중요한 아버지 김정은 모시님께 부덥지 추진한 청년 조리가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경이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기족과 위운의 창조자가 될 열이 드높이 봉산군과 평산군, 토산군 등의 청년들이 원료기지 사업소와 군 건설여단, 지방건설, 농촌건설의 전구들로 달려나갔습니다. 대종부를 받들어 가는 당의 청년들로 청춘을 빛내게 갔다는 것을 굳게 그란다. 우리 고향 땅에 늘또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를 새 세대 우리 청년들이 맡아 보장하자, 이런 결심을 안고 지방 중의 새 시대에 당에 부르는 것에 청춘의 좌표를 정하자, 이런 새로운 각오를 안고 우리 당이 키워주고 제일로 내세워주는 조선 청년의 본분을 다해갈 이런 결심입니다. 새로운 혁명초서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오늘 조선소의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덕고역철 기상수문국 실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조선소의 북부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이 눈이 일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 지역에서 눈이 다 내리지만 함경 남북도와 이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들에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특징은 다음으로 이 평양시를 비롯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다가 멎었다가 다시 내리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지속적으로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눈이 내리면서 동시에 추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가 시작되는데, 이 추위가 앞으로 며칠간 더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이 해당한 기상 조건에 맞게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관측된 기상 자료에 의하면
내륙 산간지대를 위주로 해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량강도의 김영곤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설이라고 하면 눈 내림 세기가 시간당 7cm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려 쌓인 강설량이 20cm 이상부터는 많은 눈이라고 합니다. 평양시에서는 0시부터 18시까지 1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에서는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12시경에 멎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에서 0시부터 18시까지 더 평균 강설량은 14cm입니다. 신의주에서는 26일 18시부터 27일 18시까지 1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제일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철산과 선천, 동창입니다. 18시까지 철산은 23cm, 동창은 21cm, 선천은 20cm입니다. 자강도에서는 0시부터 18시까지 평균 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고풍 18cm, 시천 17cm, 향산 16cm입니다. 함경남도에서 0시부터 18시까지 더 평균 강설량은 21cm입니다. 함흥에서는 18cm의 강설량이 관측됐으며 검덕과 장진에서는 54cm, 40cm의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은 28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70 내지 10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추위까지 겹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강한 폭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이번에 들이닥친 폭풍이 1945년 이래 가장 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열차와 배,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시 겨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총사격을 가해서 한 영혼을 죽이고 2명에게 보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말에도 이 도시의 한 학교에서 총기류 범죄로 3명의 학생과 3명의 교직원이 살해돼서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도이칠란드 바이에른주의 아샤펜부르크에서는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2일 한 범죄자가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난해에 786개의 보건시설이 파산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서 구출되는 원인은 의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과 의료성원 부족 등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에는 더 많은 보건시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거북이 마리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수명이 100년 이상인 희귀종의 거북이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서식지 파괴와 밀매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거북이 마리수가 6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나라에 들이닥친 열대성 폭풍으로
고북이 보호구에 큰 물이나 30년 이상 자란 수백 마리의 고북이들이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 나라에서 고북이를 더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세형의 소직축 풍력탑인입니다. 이 풍력탑인에서 독특한 것은 2개의 라선형의 날개와 함께 아랫부분에 4개의 태양빛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빛을 다같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유 발전기와 혼합 동력 변류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 타빈은 풍속이 최소 초당 5m인 조건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빈의 높이는 1.8m, 너비는 1.14m이며 무게는 70kg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선소의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운유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 안변에서 초당 10 내지 12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여류 2시부터 오늘 여류 2시까지 더별로 눈 내린 정령을 보면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남포시와 라선시에서 평균 10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도였습니다. 폭설 많은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단촌, 배감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5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으며 특히 오량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50 내지 7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오늘 밤과 내일 밤 사이에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단촌, 오량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고 특히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 내지 20m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해서 도로와 철길이 차단되거나 전력 공급과 통신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쌓인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흘러들면서 기온이 령화로 내려가 얼음이 많이 지게 되므로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 조선동이 북부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이 북부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라선시와 자강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특히 오량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솔량은 오량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40cm, 부분적으로 60cm 정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10 내지 20c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단촌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리고 오후 한때에도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눈이 내리고 오후 한때에도 약간이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눈이 내리고 오후 한때에도 약간이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눈이 내리고 오후 한때에도 약간이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눈이 내리고 오후 한때에도 약간이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세게 불고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존반 해상에서 중급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세게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매우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함경북도 해상은 눈이 내리고 조선 소해 해상은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2 내지 3m 정도로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라선시로부터 함경남도 신포시까지의 요란 수역에서는 3m 정도의 높은 물결이 예견됩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함경북도 라선시 해안에서 50 내지 80cm의 해일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산,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내일과 모레 존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특히 내일 함경북도 라선시 해안에서는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31일이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9일과 30일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고 31일에는 평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